네, 그럼 이제 드디어 김 과장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I love business person에서 얘기할 건데, 그나저나 우리 오늘 좀 색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옷부터 좀 바꿔 입고 마음을 좀 새롭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상을 한번 바꾸고 다시 앉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제 사업 소개서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긴장을 많이 하니까 제가 좀 떨리더라도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김 과장님께서 이제 두 번째 얘기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가 뭐였었죠? 직장인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했었죠.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게 뭐였죠? 직장의 안정성이 음, 가장 높은 요소가 있었고요. 뭐 음, 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 요소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업하는 것보다 직장인을 통해서 안정성을 얻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뭘 얘기했었냐면은 이제 free flowing complexity following your vision and value.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비전과 밸류를 알고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많은 이제 자영업자를 하거나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그리고 밸류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단지 매출을 위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뭐김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트렌드라는 거는 이게 한시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영속성이 아니고 한시성이기 때문에 언제 트렌드가 바뀌는지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사업 아이템을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I love business person에서 정말 좋은 건 뭐냐? 오피스 워커는 고민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고민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body never lie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bodies never lie. 이거 번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자기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떤 비전이 성립했다라고 비전을 이제 세웠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우리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브랜드, 브랜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물건을 팔기 위한 매출 위주의 어떤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퍼슨이라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결국에 실수하고 움직이고 또 실수하고 또 앞으로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bodies never lie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이야기 하도록 할 건데요. 김 과장님 첫 번째 문장 읽고 번역 좀 한번 해주세요. 네, What's the brand? 브랜드란 무엇인가? The brand is how consumers perceive your business. 브랜드라는 것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인지하는가, 당신의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번역을 참 잘해주셨는데, 음, 일단 브랜드를 딱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제가. 저희 이제 제가 카테잉글리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김 과장님은 CATE가 어떠한 줄임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카테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카테인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슴 속에 새겨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CAT가 뭘까요? 이제 각각의 어떤 단어의 이제 앞자를 떠서 만든 이제 저희의 그 표현인데요. C는 critical, 그러니까 비평적인, 그다음에 A는 attentive, 주도적인, 그다음에 T는 tactical, 그러니까 전략적인, E는 efficient, 능률적으로. 요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테잉글리시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가르치는 현재 영어가 비평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 저희 영어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어가 비즈니스 필드에서 어떤 전술적인 방향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뭐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유도한 게 카테잉글리시였는데요. 사실 김 과장님은 저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잖아요. 네, 김 그렇죠. 관장님이 느꼈을 때 어떤 카트 잉글리시는 어떤 겁니까? 한번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비평적인 거는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키워드가 몇 가지 좀 더 떠오릅니다. 그래요? 네. 예, 인내, 카테인, 인내. 예, 인내가 우선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섬세함.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괴짜. 요 한 네 가지 정도로 다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질문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브랜드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는 당연히 이 오너,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도 영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consumers perceive your business.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과장님한테 물어봤고, 김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저와 동역자면서 또 소비자니까.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김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왜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비평적인 거였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뭐 초중고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약 12년 넘게 영어를 공부를 했지만, 네, 우리가 그 회사를 취업을 하고 나서 영어로 뭔가를 이메일을 쓰고, 아니면 뭐 자료를 만들고, 아니면 연락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분명히 네, 나는 뭐 16년 가까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영어를 공부했는데 토익 점수나 뭐 오픽이나 이런 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필드에서 사용하지 못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카트 잉글리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나 비평적인 기본적인 논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떤 비평적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인내죠. 우선은 카타 잉글리시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는 보통 영어 공부 우리나라에서 아예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기본 교육 과정도 있고 또 취업 준비하시면서 많은 영어 쪽에 특히나 외국어 다른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공부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품사부터 다시 공부하는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그 단원까지 공부하는 시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섬세함이죠. 저는 카트 잉글리시 책을 보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 400페이지 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문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문법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 문법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분석법까지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튜터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섬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괴짜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괴짜입니까? 기존의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산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쉽게 배우고 뭐 일정 수준까지는 갑자기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영어를 많이들 개발하고 판매하시는데 카테 잉글리시는 그런 거하고 좀 멀죠. 이게 약간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그 사람들 접근하기 좀 어려워. 약간 영어다 보니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데 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식의 영어를 계속 추구하시는 약간 개짜가 아닌가. 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물론 표현을 해야죠. 저는 이제 마케터기 때문에 말로 이제 표현하는 능력은 있지만 우선은 처음 느꼈던 그 카테르 공부를 끝내고 나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저 카트 잉글리시에 대해서 너무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김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키워드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김 과장님께서 김 과장님이 느끼는 카트 잉글리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총 네개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네요. 제 브랜딩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이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 거를 처음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사실 첫 번째가 뭐였죠? 비평적인 거죠. 네. 크리티컬. 크리티컬은 제 CAT기의 크리티컬하고 똑같고 네. 사실 영어가 비평적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쉽지가 않는데 저희 영어의 포커싱은 이제 비즈니스 필드고 성인 영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성년자가 공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성인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떠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물론 영어 공부 시작을 할 때는 다 처음이기 때문에 뭐 알파벳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실전에 연결할 수 있는 영어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비평적으로 말할 수 있고 비평적으로 쓸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기관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과장님 얘기한 크리티컬은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인내였습니다. 네, 사실 이 페이션트 문체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저절로 습득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외국은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가 어렵다. 근데 정말 그거는 겪지 않으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너의 능력 문제고 너의 노력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능력 밖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대한민국 영어 공부에서 공부했던 방식으로 제가 외국인들과 경쟁을 하거나 외국에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먹힐 수가 없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영어 교육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조금 비판한다고 합시다. 조금 비판할게요. 네. 뭐냐면, 비판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죠? 조금만 비판할게요. 전 대한민국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영어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입학하기 전, 입사하기 전, 뭔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요. 영어 교육 기관 자체가. 하지만 정말 메이크업 프로핏, 성인 비즈니스 필드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학한 후에, 입사한 후에 그 과정,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장담하지만 100% 장담하지만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기관 중에 어떠한 교육기관도 그 후를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이 그러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아니면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입학을 했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민감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런 것들을 다 느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된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 과장님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키워드가? 섬세함. 그렇죠. 지금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네. 제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럽죠. 그렇죠. 굉장히 까탈스럽죠, 사실은.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저는 되게 까탈스럽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까탈스러운 걸 좀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섬세함이라 생각을 할 수 있고 카테고리를 아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총론이 400페이지인 거죠. 그렇죠. 구조론도 300페이지가 넘어요. 네. 합치면은 700페이지가 넘는 양인데 더 웃긴 건 총론은 A4지로 400페이지인 거죠. 416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만약에 구조론 정도의 작은 사이즈였으면 아마 1000페이지가 넘었을 거예요. 두 개 합치면은. 네. 물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개정판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도 좀 있어요, 사실은. 네. 그거는 간간히 이제 있습니다. 간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반성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저희 책을 또 이제 홍보하는 것 같아서 또 떨리는데요. 제가 홍보를 하려고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서 혹시라도 카테잉글리시 구조론이나 이제 총론을 혹시라도 구매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얼마나 까탈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괴짜라고 하셨는데 왜 네. 괴짜라고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사실 저희 영어가 대중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타겟팅을 성인 비즈니스 필드로 잡았고 그 다음에 타겟팅이 이제 약간 이제 초급 버전이 아니고 중고급. 그러니까 완전히 고급은 아닌 거죠. 고급은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죠.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근데 네. 고급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이 과정이 있는데 이 네. 과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교육기관은 아직까지는 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으면은 이미 나왔어야 되거든요. 물론 모 사이트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비슷하게 교육을 하는 곳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고급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요거는 대중성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카팅글리시한 니즈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김 과장님처럼 저런 게 꾸준히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결국에 나중에는 카팅글리시의 어떠한 그런
가치와 밸류가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CATE와 맞는 일관성 있는 방향성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대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제가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괴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브랜드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싶은 이미지를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일 정작 중요한 건 소비자가 이 카테인글리시를 어떻게 느끼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CAT를 얘기를 해도 소비자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올바른 브랜드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브랜드가 아닌 브랜딩이 또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우리 김 과장님 또 읽고 번역 한번 해주세요. 네. So what is branding?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Branding is the process of building your brand.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입니다. 만들어가는 당신의 브랜드를.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process, 과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요. 브랜드하고 브랜딩은 완전히 다른 건데 브랜딩, 그러니까 CAT, 카테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만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김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저희 이 로고를 보시면은 이제 English and PR Consulting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김 과장님께서 저희가 카테인 기술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고 어떠한 네. 변화가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저희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CAT를 좀 살짝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제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나름 좀 굉장히 건방진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네, 그래도 영어를 좀 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진 영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찝어가면서 수정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회사에서는 이제 영어 관련해서는 딱히 터치받는 경우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음, 뭐 이런 자료나 뭐 만들 때 물어보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견디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제가 어떠한 시련을 줬습니까, 과장님한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최선이야? 이게 잘 쓴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써보지? 해가지고 여러 번 처음부터 다 지우고 다시 쓰고.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사고,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근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방식의 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글로벌에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제 이메일을 보고 오히려 이해하는 거나 그다음에 의사소통의 뭐 문제점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카테 잉글리시 처음 배우기 전과 현재를 비교하자면요. 네, 하여튼 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네, 저희 영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제가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영어를 통해서.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처음에 학생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어떤 단기적인 일회성의 만남을 생각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세워주고 그걸 같이 걸어가는 이제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괴롭히기는 하죠, 사실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근데 뭐 이게 최선이야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건 잘 모르. 말하시는 표현을 못하시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사실은. 지금 김 과장님이 많이 순화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인이 됐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굉장히 잔소리해 주길 바랬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어떠한 정확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주진 못하더라도 좀 잔소리를 해가지고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주길 바랬는데, 실제 제가 저한테는 그런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굳이 선생님이라 얘기했다는 거는 책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난조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크리에이티브잖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난조쌤과 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성격 자체가. 난조쌤을 만든 가장 큰 이유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브랜딩을 하기로 했고, 그럼 지금부터 카탱글리시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카테잉글리시가 어떤 브랜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가 카테잉글리시 브랜딩 중에 이제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귀국해서 블로그 작업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좀 안타깝네요. 원래 더 많이 보고 있는데 하필 또 11명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1148개. 이게 사실은 블로그로 글을 꾸준하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일관성 있게 CATE, Critical, Attentive, Efficient, Practical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4개의 키워드를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아무거나 글을 보시면은 봅시다. 그냥 아무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X세대, MZ세대, 비즈니스 성인 영어 이게 제가 꼭 얘기를 했지만은 이 내용을 보시면 13명으로 올랐네요. 2명이 더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어보다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글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영어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딩과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나는 내가 원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것만 쪽쪽 뽑아 먹어봤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멈추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 임계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부터 내려놓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블로그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본과 좀 차별성이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고 그 글이 이제는 이제 1000개가 넘었네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 웹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웹사이트 제 거 딱 대문을 보시면은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한글을 많이 썼는데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카트잉글리시의 정체성, 카트잉글리시의 브랜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일단 저희는 영작 중심의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면 잘 쓸수록 회화를 잘한다는 게 저희의 전제 조건이고 실제로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영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에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영어를 잘 쓰려면 결국에는 한국어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잘 쓰지 못하고 한국어를 말을 하지 잘 못한다라면은 사실 영어로 글을 쓰거나 크리티컬하게 얘기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영어 선생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더 한글을 또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웹사이트도 이제 브랜딩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제가 또 글쟁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책을 현재 한 4권 정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요 공룡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공룡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 네. 보시면 영자의 급한왕, 철부지 시절에 썼던 이 책부터 시작을 해서 네, 표도 꽤 넓네요. 카트 잉글리시 총론 썼고 구조론 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세이 나는 B급 소피스트입니다를 썼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비즈니스 필드에서 내가 크리티컬하게 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리고 메이크업 프로핏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쟁이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소설도 쓰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제 여기 브런치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브런치에서도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브런치 보시면은 또 이게 또 제 자랑 같은 것 같아서 또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카탱글리시를 바탕으로 이제 브랜딩과 브랜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거니까 네.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제가 오늘 너무 떨립니다. 진짜 원래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제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떨리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자기계발서가 나는 B급 소피스타는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에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설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허구의 세계에서 제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글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을 쓰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소설을 집필 중이고, 제 계획은 올해 꼭 출간을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방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런치를 통해서 또 제가 기존에 우리 어떤 그 카트 잉글리시의 이 브랜딩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블로그도 봤지만은 사람이 한순간에 뭐 일어났는데 막 잘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단순하게 우리가 나쁜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인데요. 브랜딩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딩 작업을 했었을 경우에 결국에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브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브랜드가 변화가 되면은 사실은 어떤 색을 확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브랜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브랜딩 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 과장님 번역해 주세요. 네, What's the brand identity?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 Brand identity is to visualize what your branding is. 브랜드 아이덴티티란 것은 시각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브랜딩을.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CAT가 크리티컬하고 어텐티브하고 파티컬하고 이피션트한 게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시각화를 하느냐. 그런 네, 게 이제 대표적인 거는 로고고요. 좀 이따 제가 로고를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어떤 브런치 같은 것도 일종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로고만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로고를 포함한 이 카트잉글리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전부 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로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로고 그림을 한번 네. 볼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 로고죠. 요거를 봤었을 때 우리 김 과장님은 어떠한 걸 느끼세요? 우선은 굉장히 직설적이죠. 대놓고 CT를 딱 적어버리셨기 때문에 네네. 가장 직설적으로 생각났고, 그다음에 굉장히 단단한 느낌? 각이 져 있는 상황에서 글자만 좀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뭔가 스무스하거나 요즘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부드러움보다는 굉장히 좀 날카로움이 좀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뭐 그런 중에 여담이지만은 뭐 약간 유머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유머요? 카페, 네네네. 네, 카페에서 어떤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카페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요즘 뭐 네, 그렇죠. 네, 카페들 보면은 이렇게 카페라는 글자를 이렇게 직선형으로 쓴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두 자씩 끊어가지고 해서 간판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언뜻 보면 이거 저희 밖에다 걸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아마 커피 달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제가 사실 제가 의도를 한 건데 제가 네, 처음에 CAT라는 이 대문자 영어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대한민국 소비자가 밖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영어 단어가 뭔가라고 고민했었을 때 그게 바로 카페였어요. CAFE. 그래서 사실 거의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제 영어의 그 철자는. 그게 이제 T로 하나만 바뀐 거예요. F를 막 찾았는데 내가 원하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어울리는 게. 네, 그래서 CAT.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밖에서 카페를 보면은 카테고리시가 떠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일단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로고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길 되게 원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고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는 보다는 약간 딱딱하고 좀 웅장한 느낌. 왜냐하면 비즈니스 필드를 가르쳐야 되고 또 크리티컬한 영어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엣지 있고 약간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서는 이런 각을 질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영어가 사실은 보면은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탈출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외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냐면은 저희 영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카트잉글리시를 공부를 하면은 이 인터널 팩터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이 외부적인 요소와 이 인터널 팩터를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가지고서는 결국에는 원하는 메이크업 프로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처음엔 막았었어요. 이게 다 막았었는데 음, 다시 뚫은 겁니다. 사실 처음에 로고를 만들 때. 아 그런, 그러시군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로고가, 그리고 아까 했던 웹사이트,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시를 딱 떠올리게 했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CAT를 해놓고서는 되게 원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졌든지, 이렇게 됐었으면은 사실 제 얼굴하고 이미지하고도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마 그랬었으면 아마 로고가 제가 원하는 로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로고고요. 그리고 어떤 웹사이트도 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뭐 책 표지 같은 경우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브랜드하고 브랜딩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브랜드는 소비자가 우리를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느낌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느냐. 이 과정이 중요한 거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가 딱 시각화해가지고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로고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 Bodies Never Lie 얘기하고 브랜드하고 브랜딩,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오피스 워커, 개인적으로 직장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퍼스널 브랜딩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사는 이미 회사 자체에 브랜드인가 브랜딩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퍼슨이 아닌 이상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브랜드하고 브랜딩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많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 중에서 이제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디자인 특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디자인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매니지먼트 경영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경영 전략까지 같이 공부하면 아마 그쪽 필드에서는 굉장히 차별성 있는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는 이 브랜드와 브랜딩,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어떤 비즈니스 퍼슨으로 굉장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다음 얘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